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시사카페 정말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기 위해서 단골 손님들이 나오셔서 늘 따뜻한 이야기 나눠주고 계시는데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심규환 전 경남도 의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청춘인데 우리 작가가 그런 걸 물어보라 그러네요. 청춘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정말 그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연탄처럼 그런 뜨거운 삶을 사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좀 저는 밋밋하게 살았습니다. 대학 생활했고 네. 대학 다닐 때 그 축제 파트너 구하기 위해서 연달아 이렇게 급조된 미팅에 뛰어다녔던. 시집도 이렇게 끼고 다니셨었어요, 저. 아니, 그 정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우리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대학을 좀 오래 다녔어요. 학부를 좀 오래 다녀가지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저를 필요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졸업을 잘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학 하면은 떠오르는 게 매캐한 연기 그리고 그 막걸리 이 생각만 주구장창. 얼굴에 써 있어요. 대표님은. 그래요? 장난꾸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뭔가 좀 이렇게 눈빛이 네. 요 장난 좀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가요? 네. 아직까지 청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청춘의 흔적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제가 스물에 코미디언이 됐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코미디언이 돼서 그때 뭐 순학질 여사 아주 뭐 어린 시절부터 순학질 여사로 활약을 했고 일자 눈썹. 그때 가운데 눈썹을 제가 이렇게 쪽집게로 이렇게 뽑으면서 살았었습니다. 화려한 청춘 뒤에 화려한 청춘. 나름대로의 또 고통이 좀 있었군요. 그렇죠. 언제부턴가 우리 젊은이들이 좀 활기차고 이런 모습보다는 뭐 원망이라든지 뭐 슬픔, 좌절 뭐 이런 게 앞에 자꾸 붙는 것 같아서 정말 뭐 기성세대로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원망의 졸업장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하기가 좀 뭐해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해봤자 졸업을 하면은 야 나도 드디어 이제 사회인이 되는구나. 뭐 이런 어떤 부푼 희망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나가면 어떡하지? 나가느니 차라리 좀 불편하더라도 학교 안에 좀 더 있자. 물론 학교 안에 있는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지만 네. 나가면은 뭐 요즘에 왜 그 드라마 미생의 그런 대사도 있었잖아요. 나가면 거기가 곧 지옥이고 전쟁터라고. 그런 느낌 때문에 실제 그런 현실 때문에 대학에 머물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네.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의 메뉴는 청년 백수 구하기? 저희가 이렇게 아주 다짐을 하는 그런 메뉴로 만들어 봤는데 방황하는 청년들,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현주소 저희가 숫자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함께 좀 보시죠.
숫자로만 봐도 우리 청년들 참 아프다, 고달프다 이런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오늘 두 분께 제가 간단하게 공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청년들하고 어떻게 마음이 딱딱 맞으시는지. 청년 실업 신조어 이렇게. 무서운데요. 네, 무섭죠. 하나당 아메리카노 한 잔 추가. 그렇죠, 그렇죠. 네, 카페 라떼도 있고요. 자, 처음 거 뜯어봅니다. 자, 열정페이. 예. 예. 대표님. 열정페이라는 어떤 것은 뜻일까요? 그 기업체에서 젊은이들 이제 열정만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아주 박한 임금을 주면서 이제 청년들의 뭐랄까요,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열정 착취죠. 네. 청년들의 열정을 이용해서 착취한다. 어디? 네, 요렇게. 네, 정말 청년들의 열정을 이용해서 착취한다는 뜻. 잘 10만 원, 맞춰주셨습니다. 20만 원 주는 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뭘요? 한 달에 임금을. 한 달에? 그러니까요. 특히 얼마 전에 패션업계에서 그런 네, 사건이 네. 있어가지고 그랬었죠. 그 시위하는데 나왔는데 현수막에 그 시위하는 학생들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이게 뭐 빚쟁이 돈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노동하고 못 받은 돈 받아들입니다. 열정페이네. 예. 정말 열정페이 받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 5,000원족. 자, 의원님 아세요? 5,000원족. 5,000원으로 하루를 뭐 생계를 유지하는. 하루 생계. 그렇죠. 잘하시네. 식사나 교통비. 예, 그렇죠, 예. 예? 모두 해결해. 아, 5,000원 가지고. 아이고, 찍었습니다. 요새 밥값 저거를 그러니까는 각각 5,000원이 아니라 다 다 합해서. 하루에 다. 그러니까 그거 거의 돼요? 그러니까 뭐 빵을 간단히 한 개 음식이 삽니다든지. 뭐 그렇게 건강한 그렇죠. 음식이겠습니까? 참 우리 힘들죠. 청춘들한테 참 네, 힘드는 청춘들입니다. 나쁘다고 세고 있네요. 네. 자, 세 번째. 장미족. 장미족. 자, 두 분 모르세요? 장미족? 요거 모르시네. 혹시 반대 개념 아닌가? 이게 좀 요것은 있거나. 보겠습니다.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 장미족. 우울한 장미네요. 우울한 장미입니다. 슬픈 예쁜 장미입니다. 장미면 좋을 슬픈 텐데. 장미. 예. 자, 다음 항목. 청년 실신. 청년 실신. 실은 실업자. 청년 실업까지는 알 수 있겠는데 청년 실신. 청년이 실업을 면해서 이렇게 뭔가요? 실은 실업인데 실업을 면해서 청년이 왜 실신을 해요? 실신을 왜? 네. 힘드니까 실신하죠. 자, 너무 무슨 뜻인지 힘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거 뜯어질 뻔했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취직을 못해서 실업자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참. 청년 실신. 다 우울해요. 자, 신조 마지막. 사포 세대. 저는 이거 아시죠? 3포까지는 들어봤어요. 3포. 3포까지는 들어보셨죠? 연애, 사포. 결혼, 취업. 네. 취업.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연애, 결혼, 취업. 하나 포기하게 또 뭐 있죠? 연애, 결혼, 취업. 자, 뭐죠? 보겠습니다. 출산.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상황이에요. 왜 그 요즘 젊은이들이 잉여라는 말 쓰잖아요. 잉여 인간. 예, 나는 이 사회에서 필요 없는 남아도는 인간이다. 그래서 집에 방구석에 그냥 처박혀가지고는 스스로를 갖다가 모든 대인 관계를 끊어버리고 네. 굉장히 우울한 얘기네요. 근데 저런 얘기들이 사실 저희들 대학 다니거나 이럴 때는 없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고 대부분 그 당시는 대학을 졸업하면 뭐 취업은 그게 가능하고 다만 그 자기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나 이 정도 차이였지. 뭐 아니 근데 저는 저런 보면서 안타까운 게 저희 부모님 세대나 형님 세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희 때는 대학만 들어가도 사실은. 근데 그러던 게 요즘은 대학을 졸업해도 심지어 취업이 돼도 이제 안 잘리느냐 언제까지 다니느냐 이런 고통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때만 해도 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하면은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가지고 해외여행 떠났었어요. 그럼요. 배낭 딱 메고. 그럼요. 얼마나 그게 참 뿌듯한 여행이었어요. 저 입학할 때 등록금이 4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 과외를 하면은 한 달에 한 학생 일주일에 2번 가고 3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개만 하면은 한 학기 등록금 하고도 또 하숙비 빼고도 남았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대학생들이 학비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일본으로 원정 아르바이트를 간다는 거예요. 가서 무슨 나라에 2배. 예. 돈 2배 버니까. 그래서 와서 학비 또 조달하고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니까는 대학 졸업해서 그 취직을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 상대로 1인당 부채 지금 얼마만 갖고 있느냐 하니까 2천 몇백만 원씩의 빚을 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취직만 제때 해도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는데 이제 취직이 안 되니까는 계속 신용불량자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예. 이런 청춘들이 이제 굉장히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지금 이제 취직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우리 젊은 세대들의 문제는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 그럼요. 건강한 일자리. 예. 지금 뭐 역대 최고치로 실업자 수가 늘어났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9%인데 이게 이제 공식적인 통계다 보니까 오히려 체감 실업률이나 왜 그러냐면 아르바이트생이나 뭐 이런 생이 빠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감 실업률은 한 11%에서 2%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타나고 근데 있거든요. 청년 실업 대책을 뭐 계속 정부에서는 세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대책이 안 세워지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네. 그동안 이제 청년 실업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복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일자리도 이제 어떤 일자리냐 그것 좀 다시 이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른들부터가 일단은 지금 이 고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고용 지표도 별로 안 좋은 데다가 그 일자리도 대부분이 800만 명이 지금 비정규직 아닙니까? 지구상에서 우리처럼 기형적인 노동시장을 보이는 나라가 없거든요.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어른들 스스로가 이제 그런 노동 여건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남겨줄 만한 여지들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얼마 벌지를 못하는 대신에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오르고 학비는 오르니까 이제 소비에 대한 여력이 없으니까 돈을 안 쓰게 되죠. 돈을 안 쓰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물건이 안 팔리게 되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되죠. 이런 악순환에 푹 빠져버린 거죠. 그런 직격탄들을 청춘들이 맡고 있는 거죠. 고스란히. 그렇죠. 그 왜 청년 인턴제라고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많이 그 실행을 하고 예. 그랬지만 그게 문제가 많았다 했는데 그랬죠. 지금 정부도 청년 인턴제 그냥 쭉 이어서 가는 거죠. 그 청년 인턴제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정부에도 그 청년 인턴제라는 명칭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그런 형식의 있었군요. 이렇게 그 일시적인 아까 말 단기적인 처방으로 이렇게 좀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년 인턴제라는 이제 이렇게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좀 크게 한 것은 이명박 정부인데 성격 그 자체가 이게 양질의 노동력을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워낙 이렇게 청년 실업이 심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청년 실업을 낮추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도는 도입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오히려 청년 인턴들의 노동력을 이렇게 뭡니까 착취한다면 좀 심한 표현인데 그런 행태로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몇 년 전부터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친기업 정책들을 계속 써왔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친기업 정책을 구사할 때 전제 조건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줄 테니 고용을 좀 늘리시오 였는데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사실은 이 수혜를 입은 대부분 대기업의 오너 일가가 대부분 그 수혜를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이고 네. 그리고 공기업만 하더라도 공기업이 우리가 이제 신의 직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기업이 이제 그런 것들도 국가가 좀 이 고용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좀 분담하자 이랬었는데 기껏 내놓은 대책들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위에 공기업의 그 상층부에 계신 분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줄여가지고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릴 생각을 하지 않고 전체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연봉이라는 것들은 손대지 않고 신규 직원들의 연봉만 대거 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젊은이들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하면서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청년들한테 한다는 얘기가 청춘은 원래 그렇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위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요? 외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정규직은 일반적으로 정규직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혜택을 덜
받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월급이 이 일반직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높은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라는 네. 개념보다는 이제 파타임이냐 풀타임이냐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풀타임을 우리말로 이제 하면은 정규직이 되겠죠. 근데 파타임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말은 이제 그거를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으로 이제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 이 파타임을 하더라도 워낙에 최저임금 자체가 높은 데다가 네. 그리고 이제 이 파타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쟤들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 자체를 따로 쓰고 싶기 때문에 좀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더라도 자기들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임금 자체가 이제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시급이 그걸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돼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사회 안전망의 존재입니다. 네. 일자리를 갑자기 잃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될 실업수당이라든지 또는 그 재취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고용의 노동의 유연성만 강조했지, 그러니까 해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만 강조했지 그렇게 한 다음에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이 안전망 구축에는 워낙에 소홀해 왔다는 거죠. 그런 후과들을 역시나 지금의 청춘들이 고스란히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저희들로서는 미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예전에는 정말 뭐 직업 한번 가지면 거기다 뼈를 묻는다. 네, 그런 생각으로 일했었잖아요.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죠. 평생 직장이고. 네. 근데 고용의 질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질에서는 사실 좀 형편없는. 거의 OECD 국가에서는 무조건 꼴찌고요. 네. 아주 안 좋은 상태죠. 그래서 청년 고용 할당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의원님. 지금 청년 고용 할당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젊은 그 청춘들을 고용하자 이렇게 도입된 제도인데 이게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거죠. 왜요? 지금 이게 34세 이하의 그 청년들을 그 할당해서 3%인가 이렇게 할당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데 35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 때문에 예 그렇죠. 지금 그게 헌법재판소에 이게 또 위헌 여부가 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나이는 누가 결정한 거냐? 예, 올라갔는데 뭐 다행스럽게 위헌 결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청년 고용 할당제가 굉장히 서글픈 얘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사회가 이제 의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할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라는 반증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장애인 의무 고용 할당제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여성들의 진출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여성들은 반드시 홀수번호로 해서 우선 배려하자. 할당제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청년 의무 고용 할당제라고 있잖아요. 예. 청년은 어느 사회든지 가장 강력한 주체여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좀 활기차죠. 언젠가부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배려의 대상이 돼가지고 의무 할당의 수혜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진짜 미래가 있는 거냐라는 의문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청년 고용할당제 우리 기관 위주로 지금 그렇죠.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다 했는데 그것이 민간 기업으로 좀 이렇게 확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죠. 그런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지금 찬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아슬아슬합니다. 공공기관 그 청년 할당제가 위헌 결정을 가까스로 면했거든요. 그게 우리 김 대표가 일부 언급했지만은 보통 이렇게 우대하거나 이렇게 해주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등을 이렇게 실현시키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허용되는데 청년들은 사회 약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공공기관에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겨우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 민간 기업까지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헌법재판소에 이게 제소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기업이나 기업 측에서는 이런 그 법적 논리나 행식 논리에 대해서 치열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계속 로비라 그래야 되나요? 네.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채널은 없다는 거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게 정책화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뭐 선거가 있거나 또 뭐 청년 실업을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그러니까 보여주기를 위해서는 계속 극하거나 만지작거릴 수는 있지만은 이게 정책화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되죠. 정책을 만들 때 왜 당사자가 그렇게 없는 건지, 뭐 여성 얘기를 하는데 여성이 없고 상인 얘기하는데 상인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청년 얘기하는데 청년 우리가 이제 없어. 흔히 이제 말하는 대의민주주의가 네.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근데 국회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이에요. 그럼 비정규직 출신이 국회에 한 명이라도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당연히 비정규직을 우대하거나 또는 이제 배려하려고 하는 법이 안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취업준비생들, 취준생이라 그러죠. 정말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지방대를 나온 학생들의 경우는 정말 더 힘들다고 그래요. 참 힘든 타향살이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대생의 서울 상경기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좀 보시고 얘기 나누죠. 자리가 있어도 좀 지원하기 망설여지는 곳이 많아요. 뭔가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할 것 같고 제가 자격증 같은 게 부족한 것 같고 원하는 것보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바깥 외부 환경 탓을 안 하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더 갖고 나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자꾸 이렇게 취업하는 데 앞에서 뭔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닌가? 정말 사회에서 지금 구조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하루에 그 생활비는 어느 정도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6,000원 이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좀 친구들 만나기가 부담될 때도 있는데 뭐 같이 사 먹으러 가면 꼭 식비로 1, 2만 원은 드니까 조금 만나는 것도 서로 약간 부담되는 것도 있어서 좀 쉽게 만나자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취업하신 분들이 정장을 기증한 걸로 취업 준비생들한테 저렴하게 정장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연체율 5,000원 있으신가요? 네. 현금으로 내시는 거죠? 네. 누구에게 실망을 안겨주다. 그래 하면은 그냥 보면은 내일 뭐 할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밤에 잠도 요즘에 잘 못 자고 불안한 마음이 커요. 야, 지방대 취준생의 정말 서러운 타향살이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어디서부터 이해하게 될지 모르는 만큼 막막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사실은 계속해서 좀 편향적으로 초일극화된 사회로 치달아 왔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대기업과 나머지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 지방대 출신의 청년들, 더군다나 거기다 또 여성, 거기다 장애 이런 이 온갖 사회의 마이너리티를 한 몸에 다 가진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들은 네. 말 그대로 진짜 삼중고, 사중고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참 계속 저는 뭐 반복해서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참 미안한 마음밖에 안 드는 거죠. 아까 우리들이 정치를 얘기하는데 왜 청년 문제 얘기하는데 청년이 없습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청년들이 말이죠. 직접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하고 노조를 결성